안녕하세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살아 움직이는 마법 같은 경험. 3D 친구 위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AI를 소개합니다. 위스피입니다. 위스피를 만든 팀 토이스토리 송여경, 김윤희입니다. 위스피는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AI는 여전히 대중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 장난감 산업은 10여 년 전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만화화된 캐릭터 중심의 일방적인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맞벌이 시대가 기본이 되어버린 현대사회. 부모의 바쁜 일상은 아이들과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어렵게 해 아이들의 감정 표현과 사회성 발달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감과 놀이를 통해 감정을 배우고 표현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전 아이들의 심리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캐릭터 인형을 소유하면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소유한 기쁨을 느끼고 역할놀이와 꾸미기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는 경험을 하며 오감 자극과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력이 향상이 되고 놀이를 통해 감정을 교류하거나 교류를 함으로써 성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말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실제로 중요한 사회적 정서적 기술이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주 타겟층을 해외 시장으로 설정을 하고 기본적인 기기 사용을 할 줄 아는 4살 이상의 아이들로 설정했습니다. 이 요소들을 타겟으로 하여 아이들이 AI를 통해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똑똑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즐겁게 정보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위스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서비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나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며 대화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만화 캐릭터가 아니라 아이만의 특별한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면서 나와 대화를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아이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 사진과 같은 어른이라면 동심을 지켜주면서 답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해치고 이해하길 포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를 다르게 접근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들의 시선과 감성에 맞춘 스토리텔링으로 질문에 응답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답을 발견하게 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위스피는 단순한 텍스트 대화를 넘어서 VR을 통해 캐릭터가 내 공간 안에서 실제로 있는 듯한 현실감을 제공합니다. 캐릭터를 터치하거나 드래그를 하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고 길게 누르면 특별한 마법 주문을 외치는 등 시각적, 공간적 자극을 통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4세부터 10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STT와 TTS를 구현했습니다. 말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음성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어린이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자연현상, 과학적 사실, 사회적 주제 등 교육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셀레늄과 브리플스프를 활용해 해외 어린이 포털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소스로는 나사 키즈클럽, 심플 위키피디아와 같은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QA 데이터 셋에는 예를 들면 새는 왜 노래를 해요? 라는 질문에 서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와 같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적이고 교훈적인 동화 데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허깅페이스의 칠드런 스토리 컬렉션과 챗GPT를 활용해서 스토리 증강을 하여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용감한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라는 입력에 옛날 옛적에 구름 위에 사는 플레어라는 작은 용이 있었어요 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Q&A와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별도 모델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의 모델로 배포를 하고 싶었기에 통합 접근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인풋, 아웃풋 형태로 통일을 하고 스토리와 퀘스천 태그를 추가해
모델이 두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정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컴바인 트레인 데이터 JSON-L 파일로 통합을 해서 8:2 비율로 훈련용과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약 57만 개의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모델 학습에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위스피 LLM 모델입니다. 한정된 GPU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메타에서 제공하는 7빌리언 챗 HF를 베이스 모델로 사용을 했고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와 페프트의 로라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메모리 효율성을 위해서 4비트 양자화를 적용을 했고 로라를 통해서 어텐션 레이어의 일부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콜앱 T4 GPU 환경에서 배치 사이즈 2, 에폭 1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긴 답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짧고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담은 응답에 집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친구야, 오늘 무지개를 그렸어 라고 하면 와, 정말 예쁜 무지개를 그렸구나 처럼 따뜻하고 짧게 반응합니다. 스토리텔링 모드에서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요청을 하면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응답을 하고 Q&A 모드에서는 소방관은 어떤 도구를 써요? 라는 질문에 소방관들은 멋진 도구들이 많다. 불을 끄는 호스랑 뜨거운 불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특별한 옷도 있다. 와 같이 눈높이에 맞춰서 답변을 해줍니다. 배포 과정에서 여러 도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이지 메이커의 MLG4 엑스라지 인스턴스로 시도를 했지만 오후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G5 2X 라지 인스턴스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위해 AWS 서비스 할당량도 0에서 1로 증가 요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최적화 작업을 했는데 LLM은 베이스 모델, 로라 어댑터, 토크나이저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추론 시점마다 이들을 병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번 병합 과정이 필요해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이랑 로라 어댑터를 미리 병합을 해서 하나의 완전한 모델로 만들어서 S3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론 시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배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맥락 있는 응답을 위해서 사용자 이름, 생일, 캐릭터 이름, 현재 날짜 정보를 모델에 전달하는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이 빌드챗 프롬프트 메서드를 통해서 이가 구현이 되고 클라이언트가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캐릭터 컨트롤러에서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세이지 메이커 서비스를 통해서 엔드포인트로 전송을 합니다. 응답은 다시 캐릭터 서비스로 반환이 돼서 대화 기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구조로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대화가 가능한 AI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모델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2D 이미지를 3D 캐릭터로 변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라이브러리로 배경을 제거해서 캐릭터만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오픈CV에 엣지 프리설빙 필터를 적용을 해서 장난감 같은 카툰 스타일로 변환합니다. 그 후 텐센트의 휴니안 3D 모델을 사용을 해서 2단계 작업을 진행합니다. 쉐이프 파이프라인으로 3D 메쉬를 생성하고 페인트 파이프라인으로 색상과 텍스처를 입혀줍니다. 이렇게 아이가 그린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3D 아바타로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서버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 앱의 주 사용자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복잡한 로그인 기능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데이터 보존을 위한 인증은 꼭 필요했고 향후 유료 서비스화를 고려하면 소셜 로그인도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단한 게스트 계정 생성과 리프레시 토큰 API로 시작을 하되 나중에 소셜 로그인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스프링부트와 자바 21 버전을 사용을 해서 RESTful API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기본적인 MVC 패턴을 기반으로 멀티레이어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관심사를 명확히 분리해 주었습니다. 총 8개의 API를 구현을 했으며 3개 레이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컨트롤러 레이어에서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서비스 레이어로 전달을 하고 응답을 반환하고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고 리포지토리 레이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 영속성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해서 사용했습니다. 앱의 핵심인 채팅 기능을 위해서 몽고DB를 선택했습니다. 채팅 메시지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첨부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향후에 읽음 여부와 같은 메타데이터가 추가될 수 있기에 선택했습니다. 관계형 DB였다면 사용자, 메시지 채팅방 등 여러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했지만 몽고DB에서는 중첩 문서로 이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사용자 정보나 캐릭터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석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용자 계정이 꼬이거나 캐릭터의 정보가 손상이 되면 서비스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데이터는 ACID 속성을 보장을 하는 MySQL에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포 자동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커는 오픈JDK의 슬림 이미지를 베이스로 사용을 해서 경량화된 컨테이너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빌드한 후에 AWS의 ECR에 푸시하는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아마존 EKS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했습니다. 아직 대중화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레플리카를 두 개로 구성해 주었습니다. AWS 로드 밸런서를 설정을 해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연동된 T3 노드 그룹이 트래픽 변화에 따라서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노드가 자동으로 확장되거나 축소되도록 했습니다. 파드가 재시작이 될 때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몽고DB와 MySQL을 stateful set로 배포해 주었습니다. 헤드레스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파드 간 직접 통신을 보장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컨테이너에 리소스 리퀘스트랑 리미트 또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ECR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두 개의 복제본으로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외부 트래픽을 80번 포트에서 8080번으로 포워딩을 해서 ALB랑 연동을 합니다. 중요 정보들은 컨피그 맵과 시크릿으로 민간 정보들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모든 리소스는 위스피 서버 네임스페이스에서 환경 분리해 관리해 주었습니다. 인프라 자동화를 위해서 테라폼을 사용했습니다. VPC, EKS 클러스터, S3 버킷, IAM 역할 등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넷 게이트웨이를 두어서 외부 접근을 허용하고 프라이빗 서브넷에서는 EKS 워커노드를 배치했습니다. EKS 클러스터랑 노드, S3 접근을 위한 IAM 전책 또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현재는 로그인 기능이 없어서 사용자 데이터를 언제 삭제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서 생명주기 정책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30일이나 90일 후에 완료 전에 사용자에게 알림을 줘서 재접속을 유도하거나 재접속이 없으면 삭제 알림 후에 데이터를 정리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파이프라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외부 클라이언트 요청은 AWS의 ALB를 통해서 로드 밸런서 서비스로 유입됩니다. 이 서비스가 요청을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 파드들을 균등하게 분산을 시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파드는 MySQL 서비스와 몽고DB 서비스라는 헤드레스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stateful set 파드와 직접적으로 통신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3D 모델 파일인 GLB 파일 저장을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파드가 할당된 IAM 룰을 통해서 S3 버킷에 안전하게 접근해줍니다. 다음으로는 iOS 앱 개발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6를 사용을 했고 주로 라이브러리로는 네트워킹을 위한 알라모파이어, 이미지 처리를 위한 킹피셔, 반응형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RX 스위프트, 오토 레이아웃을 위해서 스냅킷을 활용했습니다. 3D 기능 구현을 위해서 UI킷과 신내킷으로 3D 캐릭터 렌더링과 인터랙션을 처리를 했고 AR킷으로 AR 모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음성 기능은 AV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CTS, STT 및 오디오 세션을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깔끔한 구조를 위해서 MVVM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폴더링은 화면과 같고 뷰 레이어에서는 화면 관련 상호작용만 담당합니다. 뷰 모델은 뷰에 표시될 데이터를 관리를 해주고 뷰에서 받은 액션을 모델과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처리를 합니다. 모델 레이어에서는 웹 데이터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합니다. DTO, API 서비스, 키체인 매니저, 네트워크 라우터 등으로 구성을 해서 API 통신을 원활하게 처리했습니다. 또한 인터셉터를 통해서 리프레시 토큰으로 액세스 토큰을 자동적으로 갱신을 해서 사용자가 별도 로그인이 없어도 계속 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자인은 서툴지만 프로젝트 기간에 강의를 보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래는 전체적인 UI를 넣어보았습니다. 위스피 아일랜드의 신비로운 캐릭터 위스커에게 장난감 사진을 보내면 아이들이 소중한 장난감이 살아있는 3D 친구로 재탄생하는 스토리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위스피 노래를 작사를 하고 AI 스노우와 함께 작곡해 보았습니다. 4에서 8세 아이들이 대상인 만큼 어린이들이 따라하기 쉬운 가사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자라나는 가사로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이 겪는 감정 표현 및 사회성 발달의 제한, 그리고 일반적인 만화 캐릭터만 지배하는 장난감 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위스피는 아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을 3D 아바타 기반의 개인화된 친구로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콘텐츠와 달리 마치 살아있는 친구처럼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교감합니다. 어린이 특화 LLM을 통해서 딱딱한 정보가 아닌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줍니다. VR을 활용을 해서 몰입형 상호작용과 직관적인 음성 인터페이스로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는 LLM은 좀 더 강화를 시키고 계획에 있었지만 이번엔 포함하지 못했던 부분인 부분 유료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부모님이 볼 수 있는 리포트 또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아용 AI 인형, 스마트 토이 제조 기업과의 협업이 희망사항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I가 좋은 가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우직하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